마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서의 1차 청중이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학자들의 재구성입니다. 실제로 마태 공동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증해내라? 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의 가설인데 복음서 같은 작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한 개인이 이것을 썼을까? 그런가 아닐 거다. 이 사람이 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활동한 속한 교회 공동체가 있었을, 에클레시아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에클레시아 소속으로 글을 쓴다면 누가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글을 썼을까? 그건 1차 청중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을 향해 말을 하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 평신도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 이 질문을 받지만 지금 질문한 여러분을 향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이 마태 저자가 속했던 에클레시아가 있을 거고 그 에클레시아의 후원이나 최소한 1차 청중, 맨 처음에 그걸 자기가 쓰면 그 사람들한테 읽을 거니까, 그 사람한테 들려줄 거니까, 1차 청중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글은 천재적 개인이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청중이 같이 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설교를 한다는 건 내가 천재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청중이 내 설교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청중을 의식한 저자가 있으니 글에는 청중이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청중이 누구지?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누가 질문했는데 그 질문은 기록 안 남아있고 제가 한 말만 쭉 적어가지고 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굴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면면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지? 최소한 이분들의 학력은 고졸 이상일 것 같다. 그리고 이분들이 21세기에 살면서 1세기 저기 있는 그리스도교의 문화를 들었다고 대부분 그리스도교인들일 것이다. 이분들이 청중에게 하는 제 말에 막 영어도 섞여 있고 헬라어도 섞여 있고 라틴어도 섞여 있고 이 말을 듣고는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은 청중인가 보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회적 계급이 어느 정도고 계층이 어느 정도고 주로 활동하던 것이 어느 것일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마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마태복음서를 읽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을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마태 공동체라는 것은 자들의 추측과 재구성한 것이지만 아영털이는 아니다. 여기에 근데 뭐 어떤 학력은 낮지만 열심히 책을 읽고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대학 나온 사람분 이상으로 인문학적 지식, 사회과학적 지식, 자연과학적 지식을 쌓은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근데 그걸 제가 한 말로만 가지고는 추측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문헌을 가지고 어떤 그 1차 청중을 추측한다는 것은 그렇게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순환론법이 되기도 해요.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런 공동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 이런 공동체였으니까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서로가 서로를 순환론법이 돼요. 그걸 통해서 구성해 본 마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일단 이 사람들은 도시의 노인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다 얘기하지 못하고. 두 번째, 그 공동체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구약을 계속 인용하고 성취했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구약에 대한 일정한 존중이 있었고 그것이 권위 있는 서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거기에는 반유대적 이른바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른바 유대교 주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공동체랑 비교했을 때 이들이 좀 더 넉넉한 공동체였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등등 도시에 사는
어느 정도 학문 공동체라고도 흔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문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제 제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마태 공동체 연구사 쓴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 후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러한 독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신 질문 보면 일단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적 전승을 존중하면서 자신들을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로 말미암아 탄생한 새로운 지도자적 공동체로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로마 제국과 로마 지배 체제와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대신 필로소퍼 킹, 헬레니즘 시대로부터 내려오던 이상적인 왕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아이디얼 킹십 디스코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빛 아래서 예수를 필로소퍼 킹, 가르침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지혜로운 왕, 그리고 우리들 역시 그 지혜로운 왕이 가르쳐준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의 영향력을 어, 펼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 대략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무슨 뭐 역사 비평을 하거나 마태 공동체를 얘기하거나 또 유대 로마 배경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뭐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걸 깔아야 비로소 텍스트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없으면 이야기가 없으면 유대로 배경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의미를 띠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이고 마태 공동체는 아마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갔을 것이다.